안녕하세요.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헛된 욕심만 부리던 사람에게 그 잘못을 일깨워준 40대 여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똑똑한 머리를, 좋은 손재주를, 아름다운 외모나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름다운 외모만을 믿다 인생을 망쳐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올려봅니다. 제 어린 시절은 평범했어요. 아버진 공무원이셨고 어머닌 전업주부로 저와 2살 어린 여동생을 키워주셨거든요. 민경아, 민주야, 치킨 먹자. 우와, 아빠 치킨 사왔어? 아빠 최고! 저희 부모님은 다른 집들처럼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 때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수학 이론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공부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시험에서 55점을 받아버렸죠. 공부 안 하고 시험 봤으니까 점수가 안 나온 거지. 누굴 원망해. 그건 그런데 속상해서 그렇지, 속상해서. 그때 전 노력 없이 좋은 결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수능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전 대학을 졸업하고 IT 계열 회사에 입사했어요. 전 지방 출장은 물론 해외 출장도 자처해서 다니며 일을 배웠고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도 했습니다. 엄마, 저 다음 달에 미국 출장 가요. 일도 좋지만 네 나이 벌써 30이야. 결혼은 안 해? 하루 종일 컴퓨터만 들여다보니 그럴 시간이 없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제가 32살이 되던 해 전 선백에서 한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장대희, 나이는 저보다 3살이 많았고 식품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와, IT 회사에서 일하시면 컴퓨터 잘하시겠네요. 맨날 컴퓨터랑 씨름하는 게 일이니까요. 대신 일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전 맨날 사람들하고 씨름해요. 그래도 재밌는 거 보니 이 일이 천직인가 봅니다. 그 남잔 회사에서 전국 마트와 식자재 업체를 관리했는데 데이트할 때도 내내 전화기를 붙들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응대하는 모습을 보니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습니다. 둘 다 야근 많고 주말에도 일하러 나가야 했지만 시간을 쪼개 데이트를 했거든요. 이거 수면 안 돼야. 비행기에선 일하지 말고 푹 쉬어. 고마워. 데이 씨도 내일부터 지방 출장이랬지? 운전 조심하고. 나야 뭐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도착하는 날 내가 데리러 갈게. 저희는 2년간 연애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이 7살 때 이혼하시고 어머님과 5살 어린 여동생과 살고 있었죠. 오빠가 장가를 간다니 너무 신기하다. 언니, 우리 오빠 어디가 좋아요? 너 앞으로 새언니한테 깍듯하게 잘해라. 알았지? 남자친구 가족들에게 인사하러 간 전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친구 여동생이 너무 예뻐서 연예인 줄 알았거든요. 여동생이 너무 이쁘더라. 왜 말을 안 했어? 어릴 때부터 걔 쫓아다니는 남자들은 많긴 했어. 근데 그 얼굴이 예쁜 건가? 키도 크고 옛날이었으면 미스 코리아 대회 나갔겠더라. 연예인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알고 보니 남자친구 여동생은 얼굴만 예쁜 게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해 좋은 대학에 다녔대요. 그때도 인기가 많았고 연예인 기획사에서 실제로 캐스팅도 몇 번 들어왔다고 했고요. 그런데 왜 연예인 안 했대? 연예인 하려면 관리도 하고 준비할 게 좀 많아. 엄마도 반대하셨고 걔도 못해.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의 결혼을 바로 허락하셨습니다. 둘 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으니 남자친구와 전
모은 돈을 합치고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도 잘 다녀왔는데 신우의 외모 이야기가 끊이질 않더라고요. 신혼여행 잘 다녀왔지? 근데 남편 여동생이라고 했나? 진짜 이쁘더라. 애인은 있대? 잘 모르겠네요. 어떤 사람들의 신우이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 결혼 초반이었고 신우와 친하지도 않았으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러던 중 시모 생신에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가씨, 남자친구 있어요? 학교 선배가 아가씨 소개해달라고 난리여서요. 그 남자 연봉은 얼마나 되는데요? 집은 잘 살고요? 대기업 다니고 키도 크고 훤칠해요. 부모님은 장사하시고요. 에이, 그러면 뻔하겠네요. 전 최소 전문직만 만나요. 그러면서 신우인 자긴 자기만의 이상형이 있다며 그 기준에 안 맞으면 결혼도 안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 속으로 놀랐지만 얼굴 예쁜 여잔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 신우는 집안 행사나 명절 때나 만났지 저와는 자주 연락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시모도 식당에 다니시느라 바쁘셨고요. 저랑 남편은 결혼 후에도 맞벌이를 하며 열심히 살았죠. 장인어른,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약소해서 죄송해요. 아닐세. 자네 덕분에 나도 이런 걸 받아보는구만. 결혼 1년 후 친정 아버지가 퇴직하셨거든요. 남편은 집에 큰 현수막과 용돈 박스까지 준비해 친정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남편은 용돈을 모아 기념일마다 저에게 장미꽃을 선물해 주기도 했죠. 전 결혼 1년 후 첫 딸을 3년이 지났을 땐 둘째 아들 낳았습니다. 애들은 어린이집에 다녔지만 친정 부모님과 여동생이 육아를 많이 도와줬어요. 언니, 이번 주 주말에 내가 서아 데리고 놀이공원 갈게. 너도 힘들 텐데 괜찮겠어? 동생도 생겼는데 어린이날에 집에만 있으면 어떡해. 이모가 열심히 놀아드려야지. 특히 제 여동생은 제가 둘째를 낳으러 갈 때 큰아이를 일주일이나 맡아주기도 했습니다. 여동생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첫째, 둘째가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아프면 저 대신 달려가 애들을 봐주기까지 했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신우인 제가 둘째 낳고 얼마 뒤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일하러 애 키우느라 바빠 신우랑 자주 연락도 못했는데 결혼한다니 저도 기뻤죠. 아가씨, 결혼 축하해요. 어떤 남자예요? 의사예요. 피부과 의사. 시모는 예비사이가 키도 크고 잘생겼다며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군요. 그런데 남편과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뿐인 여동생이 의사한테 시집가니 너도 많이 도와줘라. 인형이 모은 돈 없대요? 야, 너 설마 땡전 한 푼 없는 거 아니지? 신은 대학을 졸업하고 유명한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1년 뒤 다른 회사로 이직했지만 그 회사도 꽤 규모가 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모아둔 돈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신우인 그 회사 1년도 못 다니고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매제가 생기면 오빠랑 새언니한테도 득이면 득이지 손해될 거 있어? 혼수 삐까번쩍하게 해야 되니까 도와줘. 대체 얼마나 필요한데? 200? 300? 오빠, 영업한다는 사람이 세상 물정을 그렇게 몰라? 한 2천 정도면 돼. 저와 남편은 기겁을 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그런 돈은 없다고 했고 저도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신우인 되려 저희를 타박했습니다. 부부 아니랄까봐 둘 다 간대기가 작아선 그럼 좀 빌려줘. 빌려주는 건 괜찮지? 아가씨, 그 돈 갚을 수 있어요? 결혼식 끝나면 남편한테 말해서 바로 갚을게요. 우리 오빠가 3천을 넘게 버는데 그 돈을 못 갚아주겠어요? 남편과 전
고민에 빠졌습니다. TV에서 보면 의사랑 결혼할 때 열쇠 3개는 기본이라니 혼수도 좋은 걸로 준비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시모도 저와 남편에게 계속 전화해 난리였고요. 너 이거 꼭 갚아. 알겠어? 알겠다고. 더럽고 치사해서 오빠도 안 떼먹어. 그런데 신우에게 돈을 빌려주고 1달, 2달이 지나도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는 얘기가 들려오질 않는 겁니다. 결국 남편과 전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해가 중천이었는데 신우인 그때까지도 자고 있었죠. 야, 너 결혼식 날짜 잡았어? 아, 그게 오빠, 나 결혼 안 하려고. 남편과 전 너무 놀랐습니다. 신우는 저희가 계속 닥달해도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를 했고 그제야 시모는 신우가 파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의사가 페이닥터래. 집에서 개원해준다고 했는데 아버지 사업이 망했다나? 암튼 얼마 전에 헤어졌으니 그런 줄 알아라. 그럼 내 돈은 결혼 안 하면 돌려줘야지. 하지만 신우인 그 돈은 카드값으로 다 써버렸다고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죠. 저도 참을 수가 없어 한 소리를 했고요. 아가씨, 저랑 오빠도 땅 파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2천을 다 썼다는 게 말이 돼요? 아이, 파혼한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그깟 돈 때문에 1억이에요? 그러면서 신우인 밥도 안 먹고 들어누워 울기만 하더라고요. 시몬 그 모습을 보고 기겁하시며 저와 남편에게 뭐라고 하셨죠.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니? 그 돈은 내가 나중에라도 꼭 갚아줄 테니 뭐라고 하지 마라. 엄마, 그게 할 말이야? 정말. 결국 저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연신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죠. 전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지만 남편을 다독였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미안해. 당신 볼 면목이 없어. 나중에라도 준다니 기다려보자. 파혼한 아가씨 마음도 뭐 제정신이겠어. 그렇게 신우가 파혼을 하고 얼마 뒤 제 여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제분 공무원이었고 심성도 착한 좋은 사람이었죠. 남편과 전 여동생의 축의금을 많이 주고 싶었지만 신우에게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해 결국 에어컨을 사주는 걸로 대신했어요. 민주야, 미안해. 나중에 축의금 따로 줄게. 언니도 참 에어컨으로도 충분해. 고마워. 신우는 반년 뒤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남편은 신우에게 월급 받으면 모아 돈 갚으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너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 너 못 믿겠어. 일수 찍냐? 돈 모으면 보낼 테니까 그만 좀 해. 시몬, 신우가 태어나 처음으로 적금도 들고 있다며 좀 기다리라고 남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신우인 1년도 안 다니고 또 회사를 그만뒀죠. 또요? 대체 이유가 뭔데요? 칼퇴근한다고 눈치 주잖아요. 다 꼰대들이라 말이 안 통한다니까. 회사 다니면 어쩔 수 없잖아요. 대체 어쩌러 그래요? 신우인 한마디로 청개구리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사회생활을 하며 참할 규칙이나 규범을 싫어했고 세상의 중심이 오로지 자기뿐인 사람이었죠. 너 이제 어쩌러 그러냐? 사실 나 좋다는 남자 있어서 시집이 나가려고. 뭐? 진짜야? 신우의 남자친구는 모임에서 만난 변호사라고 했어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대대로 법조인 집안이라고 신우가 거들먹거렸죠. 그러면서 신우인 이번에도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기가 막혀 소리를 지르려는 저에게 신우인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맹세를 하더라고요. 내가 결혼 2번, 3번 할 것도 아니고 이번이 마지막이야. 널 뭘 믿고 내가 돈을 또 빌려주냐? 축의금 들어오는 걸로 갚아줄게. 차용증이라도 쓸까? 남편이 변호사인데 내가 설마 떼먹겠어? 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민하더라고요. 옆에서 시모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빌려주라고 난리가 났고요. 여보, 절대 안 돼. 아우, 하지만 집안에 변호사 있으면 득이면 득이지 해될 게 있겠어? 축의금으로 갚아준다고 하니까 바로 받을 수 있을 거야. 결국 남편은 차용증을 받고 1,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신우가 결혼했냐고요? 신우 결혼은 또 꽝이었습니다. 이번엔 상견례까지 냈는데 신혼집을 강남 고급 빌라로 해달라는 신우 요구에 예비 시댁에서 파혼을 하자고 했대요. 너 대체 어떤 남자가 네 성에 차냐? 내 기준 몰라? 최소 현금 10억 이상 있거나 사자 붙은 사람이 한다고. 거기에 강남 신혼집은 기본 아냐? 전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신우에게 난리를 쳤죠. 아가씨, 우리도 애들 키우고 힘든데 저 못 참아요. 우리 돈 당장 돌려줘요. 언니까지 왜 이래요? 다들 날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결국 이번에도 시모가 나서 그 돈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시몬 돈 200만 원만 보내주시곤 강감무소식이었답니다. 저와 남편은 너무 화가 나 시댁과 거의 의절하다시피 연락을 끊었고요. 회사 일도 안 풀려 미치겠구만. 여보, 이제 이런 일 없을 거야. 정말 미안해. 당신 회사부터 생각하자. 이번에도 승진 안 될 거래? 아무래도 나가라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나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그즈음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 실패한 남편은 아예 사업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걱정이 컸답니다. 당장 사업할 자금이라도 있어? 집 담보자 앞에서 대출 받으면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차라리 아가씨한테 빌려준 3천 받아오던지 집은 안 돼. 저희 부모님도 걱정을 하며 남편을 말렸습니다. 친정 아버진 당분간 애들을 봐줄 테니 차라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보라고 하셨죠. 하지만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이나 동서처럼 하루 종일 책상에만 앉아있으라고? 난 못해. 남자가 태어나서 결정했으면 끝을 봐야지. 결국 남편은 회사에 사표를 내고 냉동식품 납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퇴직금과 집을 담보로 대출을 있는 대로 받았죠. 남편은 초반은 일이 잘 된다며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오늘 거래처 3곳이나 늘었어. 이달 말에 통장 잔고 보고 놀라 자빠지나 말라고. 고생 많았어. 오늘 접대했댔지? 술은 많이 마시지 말고. 남편은 영업직으로 근무했지만 술은 많이 마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한 뒤론 거래처 접대를 해야 한다며 일주일에 7일은 술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야, 하늘 같은, 가작이 들어왔는데 일어나지도 않냐? 애들 다 자, 조용히 좀 해. 뭐? 장수아 장준혁, 얼른 일어나. 너네들이 나 덕분에 이렇게 호강하는 건 알고 있냐? 남편은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저와 애들을 아주 들들 볶았습니다. 초등학교에도 안 들어간 애들이 뭘 알겠어요? 남편을 막아서면 그날 밤은 잠도 못 자고 남편과 싸워야 했고요. 여보, 대출이자 나가야 하는데 돈 좀 보내줘. 거래처에서 입금을 안 해서 나도 없어. 당신 월급 받았을 거 아니야. 뭐? 그럼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내 월급은 애들 생활비로 썼지. 남편의 호언장담과 달리 전 생활비도 거의 못 받다시피 했습니다. 오히려 제 월급으로 남편 주유비며 카드값을 해결했죠. 열심히 하는데 사업이 어렵다면 이해라도 했을 텐데 남편은 아침 늦게 나가고 저녁에도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애미야, 너네 나이 우리랑 인연 끊을 거니? 어떻게 전화 한 통이 없니? 아범이 사업이 좀 어려워서 정신이 없었어요. 우리 자식들이 때가 안 맞아 그렇지? 곧 대박 날 거다. 집에서 내조 잘해. 네. 안 그래도 제가 벌어서 아범이랑 애들 먹여 살리고 있어요. 내조가 아니라 외조네요.
오랜만에 전화에 속을 뒤집는 시모 때문에 열이 뻗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이 갑자기 냉동 탑찰도 사야 한다고 돈을 달라는 겁니다. 내가 돈이 어딨어. 당신 사업하고 생활비 딱 한 번 줬거든? 아, 또 그 얘기냐? 그럼 장인어른한테 좀 빌려와. 갑자기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 돈을 빌려오라고 하더군요. 전 바로 거절했고요. 평생 공무원으로 사시던 분인데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되려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장인어른 평생 연금 받으실 거 아니야. 그 연금 담보로 대출받아 사회사업 자금에 보태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뭐? 엄한 돈 욕심내지 말고 아가씨한테 빌려준 돈이나 받아와. 제 반대의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 돈을 빌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도 반년이 지났고요. 전 다니던 회사에서 승진했지만 남편은 점점 더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아차, 당신 운전 좀 해. 나 운전 못해.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 나 음주운전 걸려서 면허 정지됐어. 그 말을 듣는데 전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납품일을 하려면 운전이 필수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면허 정지만 풀리면 된다며 난리치는 절 더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여보, 집에 있으면 애들 밥이라도 좀 챙겨줘. 아, 종일 컴퓨터 게임만 한 거야? 잔소리 좀 그만해. 뭐? 그럼 당신이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하든가. 아이씨,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잘 안 풀릴 수도 있지. 승진 좀 했다고 내가 우습냐? 남편 사업도 잘 안 풀리고 점점 변하는 모습에 저도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우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왜요? 또 돈 달란 얘기면 우리 땡전 한 푼 없어요. 어머, 아니에요. 오빠 때문에 속상하죠? 아우, 사업 아무나 하나? 신우인 제 안부와 애들 걱정을 하더니 며칠 뒤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생전 조카들 사탕 하나도 안 사오던 신우였는데 애들 장난감이며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도 사람인데 마음이 편했겠어요? 언니한테 미안해서 연락도 못했어요. 솔직히 저도 마음이 안 좋아서 연락 안 했어요. 별일 없었죠? 정말 미안해요. 근데 나 언니한테 신세진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죽기 전에 꼭 갚을게요. 그러면서 신우인 저에게 자주 안부 전화도 하고 집에 와서 애들도 봐줬습니다. 여동생이 제부를 따라 지방으로 이사를 했고 부모님도 건강이 안 좋으셔서 신우 도움이라도 고맙더라고요. 어머, 아가씨가 요리도 할 줄 알아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제대로 해요. 언니 얼른 손 씻고 식사해요. 솔직히 신우 요리 솜씨는 영 별로였어요. 볶음밥 하나 얻어먹고 주방 청소하느라 제가 더 힘도 들었죠. 하지만 사람이 변했구나 싶더라고요. 심지어 신우인 남편에게도 잔소리를 했거든요. 요즘 사업하는 남자들보다 그 와이프들 속이 더 상한다더라. 새언니한테 잘해. 나도 알거든. 너 나이 먹더니 철들었냐? 전 솔직히 신우가 대체 왜 저러나 싶더라고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지 혼자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신우가 와서 한바탕 잔소리를 하고 나니 남편이 술도 줄이고 애들도 좀 챙기더라고요. 동생 보기 부끄럽다면서요. 여보, 아가씨 왜 저래? 사람 변하면 큰일 난다는데 무서울 정도인데? 지도 이제 철들 때 된 거지 뭐. 사고 치는 것보다 100번 낫지 뭐. 그것도 싫어? 그래도 전 안심이 안 되더군요. 하지만 신우는 석 달이 넘게 저희 집에 드나들며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솔직히 그동안 아가씨가 뭔 꿍꿍이가 있어 그러나 했어요. 어머, 그랬어요? 내가 그동안 한 거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죠. 뭐 암튼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요. 알아요. 저도 이제 진짜 달라질 거예요. 세연이도 좀 지켜봐줘요. 그렇게 전 신우와 사이가 풀어졌고
시모와도 연락을 했습니다. 시모도 저에게 거듭 미안하다고 지금 사는 집 내놨으니 팔리면 신우가 가져간 돈을 갚아준다고 하더군요. 에이미가 고생이다. 이 집 팔리면 내가 돈 주마. 네, 뭐 어디로 이사 가시게요? 여자들이 방세계 아파트에 살아서 뭐하니. 우리 수준에 맞게 작은 집에서 살아야지. 솔직히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끼리여도 시모와 신우의 행동은 너무 심했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복잡해져 있는데 신우에게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언니, 저 어떻게 해요? 왜요? 아가씨 무슨 일인데요? 나 심장에 종양이 있대요. 빨리 수술해야 한대요. 전 너무 놀랐습니다. 신우인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져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검사 결과 심장 점액종이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했어요. 종양이 혈류를 막거나 떨어져 나가 뇌졸중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가능한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죠. 전 그런 병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지만 심장에 종양이 있다니 가벼운 수술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언니, 근데 수술비가 좀 많이 든대요. 심장 쪽이고 희귀병이라 보험 적용도 잘 안 된다고 해요. 나 그냥 수술 받지 말까 봐요. 그래요? 대체 얼마나 필요한데요? 입원비까지 해서 총 3천 정도 들 거래요. 돈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처음엔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데 신우이가 통곡을 하기 시작했죠. 나 그냥 콱 죽어버릴걸. 왜 깨나서 언니한테 또 이런 부탁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언니. 그런 소리 마요. 오빠랑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전 전화를 받고 일이 손에 안 잡혔습니다. 신우가 걸렸다는 병을 찾아보니 정말 희귀한 질환이고 발견 즉시 수술해야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영이 전화 안 받지? 나도 엄마한테 전화 받았어.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느 병원이래? 몰라. 엄마도 거의 기절 상태더라고. 일단 사람부터 살리자. 하지만 전 쉽게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남편이 사업한답시고 집담보로 대출도 받고 생활비도 안 주는 마당에 집에 돈이 나올 것이 없었거든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뿐인 동생 수술도 못 시켜주고 차라리 다 그만두고 새우잡이 배라도 타야 되겠어. 여보, 일단 내가 좀 알아볼게. 전 은행 대출도 알아보고 보험 대출도 알아봤지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 카드 대출 한도가 3천만 원으로 나오더라고요. 여보, 나 카드론 대출 3천 정도 나온대. 아가씨한테 보탤게. 수술 날짜가 언제래? 정말? 인영이도 반성 많이 했으니까 당신한테 고마울 거야. 내가 엄마한테 연락해 볼게. 전 곧 신우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우선 아무 걱정 말고 수술부터 하자고 신우를 달랬죠. 아가씨, 돈 마련했으니까 일단 수술부터 해요. 어디 병원이에요? 고마워요. 역시 새언니뿐이야. 나 그럼 수술하고 연락할게요. 언니가 사람 하나 살렸어요. 그러면서 신우인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모도 전화를 안 받았고요. 전 급한 수술이니 끝나면 연락을 주겠거니 했죠. 하지만 일은 그때부터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여보, 아가씨 수술 잘 끝났대? 어머님이 전화를 안 받으셔. 잘 끝났겠지 뭐. 잘못됐으면 연락 왔겠지. 남편 태도도 이상했어요. 통곡할 땐 언제고 동생 건강을 걱정하는 태도가 아니었거든요. 마침 2주 뒤가 명절이었고 전 남편을 끌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경악할 만한 광경을 목격했죠. 어머님, 집에 계셨어요? 아가씨는요? 그게 말이다. 나 슈퍼 좀 다녀오마. 시모가 말을 얼버무리며 나간 후 노래 흥얼거리며 누군가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바로 신우였죠.
음. 어머, 오빠랑 새언니 왔어요? 아가씨, 몸은 괜찮아요? 언제 퇴원한 거예요? 이상하게 신우는 예전보다 더 생생해져 있더라고요. 아무리 2주가 지났다지만 심장 수술을 할 정도였는데 좀 야인 흔적도 없었고요. 거기에 신우 손엔 다 마신 맥주캔까지 들려 있더라고요. 아가씨, 수술한 사람이 웬 술이에요? 아, 그게 언니 사실은요? 신우는 절 보며 멋쩍게 웃더니 제가 상상도 못할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해맑은 얼굴로요. 사실 나 수술 안 받았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의사가 돌팔이어서 오진한 거래요. 하마터면 괜히 수술할 뻔했네. 다행이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데 전 그때 신우 얼굴을 보고 피가 식는 기분이었어요. 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죠. 그럼 그 수술비는요? 제가 보내준 돈은 어딨어요? 아, 그거요. 사실 저 곧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혼수 비용으로 썼어요. 어차피 나 쓰라고 준 돈이잖아요. 뭐라고요? 그 돈을 또 다 썼다고요? 그때 제 눈에 신우인 신우도 아니었어요. 전 신우에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 놓은 거잖아요. 야, 너 미쳤어? 그 돈을 또 꿀꺽해? 뭐라고요? 언니, 아무리 그래도 나 신우거든요? 말 조심 좀 하죠? 죽기 일부 직전이라서 돈 줬더니, 뭐? 그걸 혼수 비용으로 써? 그게 사람이 할 짓이니? 옆에서 남편이 절 말리기 시작했지만 전 개의치 않았어요. 신우 행동은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잖아요. 너 나한테 돈 뜯어가려고 변한 척했구나? 아무리 그래도 네 목숨 가지고 장난을 쳐? 머리에 든 게 그것뿐이야? 어차피 나 쓰라고 준 돈이잖아요. 왜 난린데요? 야,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당장 내 돈 내놔. 그렇게 신우 한바탕 난리 치는데 시모가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모는 신우가 아니라 저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에미야, 듣자 듣자 하니 너 못하는 소리가 없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넌 네 신우가 희귀병으로 진짜 죽기라도 했어야 속이 풀렸겠니?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으면 말이 안 나온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때리는 시모보다 말리는 신우가 밉다던데 그때 말리는 시모가 더 이해가 안 갔죠. 어머님,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냐? 조상들이 살펴서 희귀병 아니고 결혼까지 하게 됐으니 더 잘된 거라고 축하를 해줘야지. 전 남편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남편 얼굴엔 당황스러운 표정이 아니더라고요. 그제서야 이 집 식구들이 짜고 날 속인 거라는 걸 알게 됐고요. 뭐야, 당신도 알고 있었어? 솔직히 엄마 말처럼 죽을 병 아니면 다행이잖아. 인영이 신랑이 수원에 5층짜리 건물이 있대. 그 돈 이자까지 쳐서 갚아줄 거야. 다른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하는데 나만 이상하지 않다고 하면 내가 미친 거라고 하더니 그때 상황이 딱 그랬답니다. 너무 당당한 그 셋을 보며 전 느꼈죠. 제가 여기서 더 말해봤자 이 인간들을 구제불능이고 얼른 내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집 구석관 끝을 내야 되겠다고요. 정말 너무 기가 막힌다. 따라오지 마. 혼자 있을 거니까. 결국 전 그 셋과 싸움을 멈추고 남편이 쓰던 방으로 들어가 누워버렸어요. 당장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제정신이 아닌 사람 셋을 상대하고 보니 팔다리가 다 후들거렸거든요. 언니, 자요? 어휴, 머리채라도 잡힐 줄 알았더니 이렇게 그냥 넘어가네. 네가 부잣집에 시집을 가야 지도 돈을 받으니 별 수 있겠니? 대희야, 너도 저녁 먹고 가라. 제가 방으로 들어가자 그 셋은 아주 신났더라고요. 시끌시끌하더니 곧 술판이 벌어졌고요. 셋은 주거니 받거니 술을 마시더니
곧 다들 취한 것 같았죠. 그때 전 친정 부모님께 좀 늦을 테니 애들 먼저 재우라고 문자를 보내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심상찮은 대화가 이어지더군요. 오빠, 우리 그이한테 잘해라. 우리 그이가 오빠보다 나이 많은 거 알지? 야, 그래봤자 1살 많으면서 너 그놈이 그렇게 좋냐? 뭐 사자 아니고 10억 없으면 결혼 안 한다고 2번이나 파혼했으면서. 신우가 결혼한다더니 그 얘기 같더라고요. 전 조용히 그 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예비 시아버지 나이가 80인데 얼마나 더 살겠어. 돌아가시면 당연히 그 건물 내 거 되는 거지. 그럼 그 건물 때문에 시집가냐? 하기사, 그 남자 건물에도 없었으면 네가 쳐다보기라도 했겠냐? 당연하지. 솔직히 얼굴론 내가 만난 놈들 중에 꽝이야. 아우 징그러. 하지만 신우인 곧 예비 시댁 재산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시모도 옆에서 거드는데 웃기지도 않더군요. 난 딱 기준이 있댔지? 재산 10억 이상 혹은 사자 전문직. 뭐 사자는 아니지만 재산은 충분하니까. 예, 요즘 전문직도 좋다는 거 옛말이야. 요즘엔 돈이 최고다. 얼굴 뭐 뜯어먹고 살 거냐? 그리고 네 동생 시집 잘 가면 네 인생도 피는 거지. 너 진짜지? 나 나중에 모른 척 안 할 거지? 시모 말에 남편 목소리엔 화색이 돌았습니다. 속으로 저 모자란 놈이란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오빠 사업에 크게 투자할 테니까. 야, 내가 동생 덕분에 성공하겠네. 근데 너 그 사람 사랑은 하냐? 사랑은 개뿔. 나 혼인신고하고 애 낳고 몇 년 살다 이혼할 거야. 그럼 재산 분할도 꽤 받을 테니까. 요즘에 이게 유행이라고. 전 신우 말을 듣고 속으로 기겁을 했네요. 아무리 돈에 미친 세상이라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신우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해서 애 한두 명 낳아주고 이혼하고 재산 절반 받아먹으면 되잖아. 직장 다니면서 한 달에 300~400 벌면 언제 부자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살기 힘들다는 거지. 하기사 뼈 빠지게 돈 벌어봤자 다람쥐 쳇바퀴더라. 근데 그렇게 살려면 조건이 있어. 나 정도로 얼굴이 받쳐줘야지. 전 그 말을 듣는데 신우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입에선 제가 몰랐던 사실이 튀어나왔습니다. 너 그럴 줄 알고 내가 몰래 5천 대출 받아준 거다. 그래야 매제도 나한테 투자 더 할 거 아니야. 그랬니? 잘했다. 네 오빠가 네 빚 싹 정리해줬으니 오빠 은혜 잊지 마. 알겠어. 다들 조금만 기다리라고. 전 조용히 핸드폰을 손에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크게 싸웠죠. 하지만 남편은 더 당당하더군요. 미쳤어? 우리도 애가 둘인데 5천을 빌려줘? 내가 벌어서 내가 갚을 건데 뭐가 문제야? 내 돈 3천에 전에 3천 빌려준 거에 당신이 5천을 또 빌려줘? 우리가 무슨 재벌이니? 막말로 그건 투자야. 걔가 시집만 잘 가면 나중에 2배, 3배로 돌려받을 거라고. 전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치지 않고 제 친정까지 입에 담더라고요. 솔직히 장인어른이 내 사업 도와줄 수 있어? 뻔한 공무원연금 그거 하나 믿고 살면서. 너 지금 말 다 했니? 그럼 네 동생처럼 사는 게 정상이냐? 그렇게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불난 집에 기름 붓는다고 시모가 신우 상견례 오라고 하더라고요. 상견례요? 제가 지금 알겠어요. 언제예요? 이번 주 일요일이다. 옷 신경 써서 입고 오고 넌 거기서 입도 뻥끗하지 마라. 전 그렇게 신우 상견례를 가게 됐습니다. 옷도 남편 카드로 백화점에서 사 입었고 화장도 했죠. 하지만 시모와 신우는 저에게 아무 말도 말라고 계속 닥달을 하더라고요. 시아버님이 가족들 다 봐 예의래서 언니도 오라는 거예요. 아무 쏘지 말아요. 알겠어요.
아가씨가 시집을 가야 나도 편하죠. 얘가 이제야 말이 통하는구나. 암튼 금방 끝날 테니까 넌 입 다물고 있어. 곧 한정식 집에서 신우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쪽은 예비 시부모와 신우 남자친구까지 총 셋이 나왔더라고요. 양가 어른들 인사가 끝나자 곧 자식들 칭찬이 이어졌죠. 전 잠자코 앉아있다 시모 말을 듣고 웃음이 터져 아주 죽을 뻔했네요. 인영이가 참 곱고 마음도 너무 예쁩니다. 따님을 잘 키우셨어요? 아유, 아닙니다. 박서방도 너무 동안이라 인영이보다 연하로 보이는걸요. 전 속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신우 예비 남편은 40대 중반이라고 했는데 흰머리도 많고 누가 봐도 50대 초반 같았거든요. 시모 말을 들으니 어지간히 저 집 돈이 탐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아, 저희 아들이랑 며느리입니다. 얘들아, 인사드려라. 전 꾸벅 인사를 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요. 그 모습을 보고 예비 사돈어른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인상이 참 좋으세요. 그런데 왜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저희 며느리가 낯도 많이 가리고 말주변이 없어서요. 이해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식사를 주문하려던 참이었어요. 전 들어오는 종업원을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제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로 올려뒀죠. 뜻밖의 행동에 다들 당황해하더군요. 새언니, 왜 그래요? 식사하셔야 하는데 핸드폰을 왜 꺼내요? 아범아, 애미 좀 불편한가 보다. 데리고 나가라. 하지만 전 핸드폰에서 음성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볼륨을 최대치로 키웠죠. 조용한 한정식 룸 안에 3명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요. 너 그놈이 그렇게 좋냐? 2번이나 파혼했으면서.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얼굴 뜯어먹고 살 거니? 사랑은 개뿔. 혼인신고하고 애 낳고 몇 년 살다 이혼할 거야. 그럼 재산 분할도 꽤 받을 테니까. 네. 제가 잠든 줄 알고 셋이 취해 주거니 받거니 한 그 대화 내용이었어요. 제가 방에서 그 대화를 몽땅 녹음해뒀거든요. 음성을 듣고 사색이 된 시모와 신우는 그 핸드폰을 끄려고 했지만 제가 빨랐습니다. 언니, 미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자기야, 아니야. 내 목소리 아니야. 아니긴. 네 얼굴 정도 돼야 남자한테 돈 뜯어먹고 산다며? 곧 신우의 예비 남편과 사돈 어르신들도 상황을 파악한 것 같더라고요. 다들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했고 예비 남편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시모가 수습에 나섰죠. 박서봐, 아닐세. 우리 며느리가 좀 정신 이상해. 오해야. 정신 이상해요? 죽을 병 걸렸다고 쇼에서 나한테 돈 뜯어간 그쪽 딸은 제정신이고요? 제가 난리를 치자 남편이 절 붙잡고 나가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가방에서 종이 하나를 그 얼굴에 내던졌죠. 당신 미쳤어? 이게 뭐야? 뭐긴 뭐니? 이혼 서류다 이 미친놈아. 나 이런 사기꾼 집구석이랑은 더 이상 못 살아. 그 말을 듣고 신우 예비신랑과 그 가족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룸 안은 난장판이 됐죠. 신우인 예비신랑을 못 나가게 하려고 문 앞에서 버티더군요. 자기야, 어머님 아버님 아니에요. 비켜. 네 목소리 맞는데 뭐가 오해야? 신우인 고상한 척 내숭을 떨더니 저한테 막 욕도 하더라고요. 하기사 인생 종치게 생겼으니 눈에 뵈는 게 없었겠죠. 너 미쳤어? 오빠랑 이혼하려면 곱게 해. 너 말 한 번 잘했다. 남자 돈에 미쳐서 내 돈을 6천이나 꿀꺽하고도 2번이나 파혼한 네가 미친 거지. 말 다 했어? 어머님, 아니에요. 너 나한테 거짓말로 3천 빌려서 그걸로 혼수할 거라고 했잖아. 하긴 너 불치병이긴 하다. 자꾸 거짓말하는 것도 병이라더라. 시모나에 저에게 덤벼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 팔뚝을 딱 잡아버리고 으름장을 놨죠.
그쪽도 공범인 거 알죠? 곧 소송장 보낼 테니 돈 갚을 준비나 해요. 너 대체 왜 이래? 내가 아무 말 말랬잖아. 네, 저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제가 뭘 했는데요? 그렇게 난장판이 된 모습을 보고 예비 사돈들은 룸 밖으로 나가셨어요. 하지만 심오하시는 남편까지 매달리더라고요. 너 왜 남의 악기를 망쳐? 잠시만,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뭐, 내가? 하마터면 미친 직구서랑 결혼할 뻔한 남자 구제해줬는데? 안 그런가요? 이제 어떤 인간들인지 아시겠죠? 신우 말론 예비 시아버님이 8순이 넘어 오늘 내일 한다더니 정정하시더라고요. 그 소동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파악하신 것 같았죠. 그리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더 볼 것도 없는 막대 먹은 직구석이구만.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이 결혼도 아예 없던 일로 할 테니. 그렇게 신우인 세 번째 파혼을 하게 됐어요. 신우가 남자친구 집으로 찾아가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문도 안 열어줬다고 하더라고요. 내 인생 망쳤어. 한마디도 하지 말랬더니 거기서 휴대폰을 까면 어떡해. 야, 너 또 파혼이야? 그럼 내 돈은? 지금 그게 문제야? 그 남자 내 인생 최고의 남자였다고. 내가 이제 어디 가서 그런 남자 또 만나냐고. 그리고 전 바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신우가 빌려간 돈과 남편이 저에게 말도 없이 빌려준 돈 등을 다 계산해 아예 소송을 걸었죠. 거기에 남편이 사업한 후 제 월급으로 한 생활한 것도 인정이 돼 전 재산 분할과 그 집으로 넘어간 돈을 다 받을 수 있었답니다. 이혼하는 마당에 내 동생한테 빌려준 돈도 기어이 다 받아가냐? 내가 피땀 흘려 번 돈 그런 식으로 꿀꺽하려도 네 동생을 탓하세요. 얼른 짐 싸서 나가. 결국 전 남편은 이혼 후 전 시모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 비용이며 전 신우 파혼까지 겹쳐 전 시모는 그 집을 진짜 팔아야 했죠. 전 남편은 아직도 사업한답시고 설치는데 여전히 돈은 제대로 못 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 시모가 그 연세 식당 다니며 40 넘은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있고요. 전 신우인 어떻게 됐냐고요? 3번이나 파혼하며 전 신우도 40이 넘었거든요. 직업도 없지, 젊지도 않지. 예전처럼 남자들이 달라붙겠습니까?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렸더라고요. 아침부터 호텔 조식 먹고 오늘은 백화점 투어. 따뜻한 휴양지 가서 수영하고 싶은데 나랑 같이 갈 멋진 남자 찾아요. 얼마 전 SNS 사진을 보니 비키니 입고 선글라스 찍어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돈도 쥐뿔 없으면서 명품 쇼핑하고 관리받는다는 사진들만 올린 거 보니 역시나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전 여전히 회사에 다니며 애들을 키우고 있어요. 얼마 전엔 차장으로 승진도 했고 연봉도 꽤 올랐답니다. 그넨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둘째는 유치원생이고요. 다행히 둘 다 제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잘 지내시고요. 근처에 이사 온다고 했지만 제가 부모님을 말렸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제 두 분만의 시간을 보내셔야 하니까요. 대신 주말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 자주 찾아뵙고 있답니다. 친정 여동생도 얼마 전 둘째를 낳았어요. 동생이 저한테 해줬던 것처럼 저도 조카들을 종종 봐줍니다. 저희 애들도 사촌 동생과 잘 놀아주고 있고요. 그 모습을 보면 참 뿌듯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재주나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물론 자기가 가지지 못한 걸 욕심내고 아쉬워하는 건 사람의 본능일 테고요.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걸 감사하는 마음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불행하다고만 느끼면 결국 자기가 가진 것도 다 잃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 빼어난 외모, 영리한 머리는 가지지 못했지만 든든한 친정 부모님이 제 곁에 계시고 사랑하는 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제가 사랑하고 절 가장 사랑해주는 아이들도 제 곁에 있고요. 남들은 혼자 살며 애들 키우느라
힘들겠다고 안쓰러워하지만 전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제가 열심히 일해 돈을 버는 직장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제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